저는 정민지입니다. 귀촌한 지 한 달 정도 된 나이 58, 전라북도 산골 마을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이 주는 복잡함과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어 온 이곳은 생각보다 한적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집 앞 작은 길가에는 아직도 계절을 제대로 타지 못한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오래된 나무 울타리에는 흰색 페인트가 벗겨져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느릿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따뜻하게 비췄고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은 왠지 모르게 평소와 달리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문득 집 앞 작은 길목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마을 사람인가 싶었지만 걸음걸이와 몸짓이 어딘가 서투르고 낯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문 앞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낯선 남자가 나무 울타리 너머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의 나이로 보였지만 피곤함과 쓸쓸함이 얼굴에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스레 문 밖으로 목소리를 내보았지만 그는 잠시 멈춰 섰다가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눈빛은 뭔가를 간절히 찾는 듯 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숨기려는 듯 어딘가 주춤거렸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길을 잃으신 건가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 그냥 잠시 쉬어가도 될까요?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귀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표정과 태도만으로도 낯선 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채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땅에 떨어진 나뭇잎을 발로 툭툭 차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제가 손짓하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물을 따르며 저는 마음속으로 묘한 불안과 호기심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이 남자가 이렇게 한적한 시골집 앞에 나타난 걸까? 남자가 물을 받아들고 마시며 천천히 숨을 고르는 동안 저는 그의 표정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눈가의 주름, 어깨의 긴장, 손끝에 남은 작은 상처까지. 이 사람은 분명 사연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떤 이야기도 꺼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뒤뜰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그림자와 함께 이 작은 만남이 앞으로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묘한 기대감이 스며들었고 동시에 불안감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런 시골집 앞에 왜 그가 나타난 걸까? 속으로 되뇌이며 저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야겠다는 결심을 살짝 굳혔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오늘의 이 만남이 저에게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해는 조금씩 기울고 있었고 길가의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물을 마시고 나서는 조금 안정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이 낯선 남자와의 조용한 순간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의 서막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시골집 앞의 작은 길에서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지만 묘한 긴장과 기대가 공기 중에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큰 힘과 용기를 준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그 다음날 아침, 시골집 앞에는 어제와 같은 낯선 남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 느릿하고 고요한 공기 속에서 작은 사건 하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마을길을 바라보다가 멀리서 남자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의도적으로 마치 나를 관찰하기 위해 온 듯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 오셨네요. 길을 잃으신 건가요? 아니면 말을 끝맺지 못하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전날보다 더욱 복잡하고 어딘가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성거렸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 속에는 숨겨진 사연과 어쩌면 도움을 청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올라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와 의자를 가져다 앉히고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걸 보니 평범한 방문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연이 숨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마음속으로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왜 하필 이곳에 나타난 걸까? 나에게 기대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남자가 제 삶에 어떤 문제를 던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한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남자의 긴장감은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았고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갈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 사실은 여기서 살던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제야 그는 숨겨둔 목적을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과거의 어떤 사연과 관계된 문제, 그리고 미묘한 긴장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말을 듣는 동안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남자를 그냥 돌려보낼까? 아니면 내 손을 잡고 도와야 할까? 정답은 없었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의 하루가 평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속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움을 주기로.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는 서서히 높이 떠 있었고 시골길 위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풍경과 대비되는 남자의 긴장, 그리고 제 마음속 불안감이 뒤섞여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골집 앞에 낯선 남자와 저는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조금씩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과거와 얽힌 진실과 마주하게 될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낯선 남자는 시골집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마다 마음 한켠은 묘하게 긴장되고 작은 마을의 평화가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를 따라 마을 외곽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말을 걸었지만 남자는 고개를 떨군 채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창고 예전 집주인의 물건이 아직 남아 있어요. 찾고 있는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 그가 멈추고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주인공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 혹시...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바로 그가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단순히 길을 잃은 방문자가 아니라 과거의 미완의 사연을 쫓아온 사람임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가까워질수록 숨겨진 진실은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연신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지만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이미 오래전에 떠나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서요. 목소리에 담긴 절망이 마치 오래된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숨겨둔다고 사라지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도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림자를 함께 마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 괜찮아요. 함께 이야기해요. 혼자서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제가 건넨 한마디에 남자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 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 혼돈 속에서 작은 희망이 깃든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창고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진과 편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그의 과거와 얽힌 사연을 듣고 저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공감과 이해를 전달했습니다. 남자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닌 오래된 상처와 마주하며 비로소 시작되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창고를 나서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짧지만 묵직한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라면 조금씩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시골집 주변에 작은 이상한 흔적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사연이 점차 드러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갈등과 긴장이 마을 곳곳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자가 마주해야 할 선택, 그리고 저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날 난관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단서를 발견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단서는 앞으로 다가올 사건에 대비하는 작은 빛이자 결코 가볍게만 느껴질 수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골집 앞마당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어제 창고에서 느낀 긴장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어제보다 조금은 여유로운 걸음으로 집 앞을 지나갔고 저는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조심스레 묻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이 걷고 싶어요. 혼자보다는 같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속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제의 무거운 그림자 속에서도 희망이 싹 트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어제 발견한 사진과 편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구체적으로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서툴렀어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죠.
말끝이 흐려졌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무게만큼 아니라 후회와 반성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에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한층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마치 어둡던 길에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과 같았습니다. 며칠간 우리는 작은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조금씩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정민지 씨가 오랜만에 마을 행사에 참여했대요. 누군가의 말에 남자는 잠시 긴장했지만 결국 다정하게 웃으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 대화 한마디, 서로의 눈맞춤 하나가 그에게는 큰 성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골집 앞마당에서 남자는 처음으로 장작불 옆에 앉아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내가 살아온 시간과 마주할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말을 마치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와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과정이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지난 상처가 떠오르며 잠시 불안한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고 작은 성취를 축하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시골집 앞에 낯선 남자는 점점 익숙한 존재가 되었고 저 또한 그와 함께하며 잊고 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공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마치 한겨울 눈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처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조심스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장작불의 불빛은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절제된 감정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앞으로의 가능성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온전히 마주하며 한 걸음씩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골집 앞마당에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의 온기는 따뜻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존재 속에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골집 앞마당은 평온했습니다. 하늘에는 연한 분홍빛 여명이 스며들고 새들의 지저귀이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남자는 어제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문을 나섰고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정민지 씨, 오늘은 마을 회관에 같이 가볼래요? 제가 손을 내밀자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조금은 용기가 생기네요. 마을 사람들은 예상과 달리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몇 달 전 정민지 씨의 과거 때문에 생겼던 오해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고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오해와 불편을 드려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에 주민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작은 화해였지만 남자의 마음속 부담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잠시 들판에 멈춰 섰습니다. 초록빛 들판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남자는 처음으로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성취를 함께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은 혼란스럽고 무거웠지만 이제는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게 되었네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과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민지 씨는 이미 충분히 용기 있는 걸음을 시작하셨네요. 그날 오후
우리는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준비한 음식과 대화를 나누며 남자는 점점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해와 긴장은 남았지만 그것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밤이 되자 시골집 앞마당에 장작불을 피웠습니다. 작은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밤하늘에는 별빛이 잔잔하게 반짝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남자는 가벼운 웃음과 함께 말했습니다. 맞아요. 과거를 덮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오늘과 내일을 쌓아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넘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시골집 앞마당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이해가 쌓이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앞으로의 날들은 희망과 성장을 담은 여정으로 가득할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희망으로 이어지고 상처와 오해가 화해와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골집 앞에 낯선 남자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어르신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